네, 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바이든도 오고 주가 상승도 옵니다. 어제 어려웠던 장을 좀 사뿐히 딛고서 이번 주 마무리는 조금 더 가볍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5자까지 뭐 분위기 나쁘진 않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큰 섹터끼리 이렇게 좀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고 기대감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기대감까지 함께 대진표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짜여진 이 대진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자, 1라운드 CS 윈드 대 3강 MNT입니다. 바람아 불어라. 신재생의 바람이 부는 오늘이죠. 북녘주의 대결로 첫 번째 라운드를 꾸며봤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노래방인 줄 알았어요. 네, 2라운드는 OCI 태양광 쪽입니다.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올라와 있는데요. 둘 다 또 재생에너지로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감 받고 있는데 이따 이슈 토킹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 보성파워텍 대 한전기술입니다. 오늘 뭐 단연 눈에 띄는 종목군이 이거죠. 원전입니다. 윤석열 정부 기대감에 움직인 종목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인데 네. 크고 작은 종목군 골라봤습니다. 잠시 후에 승자 가려보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수소로 엮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역시 정책 기대감 그리고 바이든 방한 기대감을 같이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에스퓨얼셀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진표를 확인해 보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거의 오늘 대진표가 신재생 특집 수준이죠? 맞아요. 네, 지금 뭐 바람부터 뭐 원전, 지금 뭐 태양광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조 바이든의 그 방안과 함께 사실 더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최근에 보니까 EU에서도 에너지 탈러시아 뭐 이거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신재생으로의 전환 조금 더 가속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와 그다음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일단은 러시아의 이제 가스라든지 이제 수급이 좀 약간 안 좋아진 상 녹록치가 못 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 같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 차량의 한 46%가 이제 LPG 그러니까 우리가 LPG에 말하는 가스차를 쓰고 있는데 50% 가까이요? 예, 거의 50% 가까이 씁니다. 와. 상당히 많이 가스를 많이 쓰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시킬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유럽 같은 EU 같은 경우에는 한 46%까지 가스와 이제 우리 말하는 이렇게 화석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를 줄이면서 이제 신재생을 폭을 더 넓히는 지금 들어갔고요. 일단 단계별도 해놨을 때 2030년, 2050년 해서 이게 나눠놨으니까요. 일단은 전체 규모로 한 10배 정도로 지금 규모의 10배까지. 와, 지금도 10배까지. 사실 많잖아요. 많은데 10배까지 2050년까지 넓힌다고 지금 말돼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시지 않습니까? 미국에 오시는데 사실 오늘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은 유럽발이고요. 이제 대통령 이제 오시는 거는 사실 반도체라든지 이쪽인데 또 하필이면 또 태양광 쪽 관련돼 있는 또 재생에너지에 또 관심이 또 많으신 또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같이 엮이면서 콜라보되면서 오늘 주가가 오늘 신재생에너지 쪽이 좀 상당히 그쪽 수급이 많이 몰리는 건 어떤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속도 가속적인 부분이니까 나는 사실 일시적으로 피크점을 찍고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주가랑 똑같이 눌리면서 상황 중에서 다시 한번 또 나가는 대처. 그러니까 주가와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한치 앞도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기류는 흐른다. 좋은 기류는 흐른다. 그렇지만 마냥 뭐 계속 달려갈 거다 이렇게 보기 좀 왜냐면 어렵다. 아직까지 화석 에너지 왜냐면 미국에서 제일 가진 정유 회사들이 만만한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 회사들이 자기들의 기득권과 모든 그것들을 지금 다 버릴 수가 없고 워낙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다니고 있는 배들은 싹 다 기름을 가지 않습니까? 벙커시오라든지 기름을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LNG 이제 기관선으로 바뀐다든지 수소로 바뀌게 되고 전환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국제법에서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도 이제 배도 10년 이상 태평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진국이 있는 이제 연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북해라든지 아니면 미국 서부 동부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법을 갖다 강화시키면 신성장 에너지는 고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뭐 경기라든지 상황적으로 좀 부합이 좀 힘들어지면 약간 다시 또 루즈하게 언제 그런 양식 약간 좀 줄어들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전쟁 리스크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오릅니다. 갑니다. 예, 올해는 이쪽 에너지 파트는 무조건
특히 원전 반에서는 항상 초점을 보시고 네. 가시면 아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잖아요. 중요합니다, 이 원전. 예. 네. 어제도 우리 얘기했었죠. 원전이죠. 제가 어저께 막 한신기계 14%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내가 얼굴이 참 미소를 갖다 보면 성질 났겠구나. 왜냐면 원전 미 대통령이 오면 SMR에 관련된 부분도 연구한 사실 SMR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과가 없고 우리나라에 뭐 그게 뭐가 들어갈지는 사실 몰라요. 뭐 설비가 들어갈지 아니면 근데 부품적인 뭐 들어갈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기 유압은 분명히 원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작게 만들든 크게 만들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한신기계를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안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고개를 숙였는데 삐지셨어요? 근데 오늘 아무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투표하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럼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SMR 관련해서 한미 뭐 합작 뭐 이런 논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영호 전문가님은 앞으로의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에 따르면은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속도가 지금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에너지가 지금 모자라고 굉장히 가격이 비싸진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증시는 이에 대해서 또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EU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화석 연료, 특히 러시아산 화석 연료 대체하기 위해서 리파워 EU를 좀 발표를 했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7년까지 2,100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이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대체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쨌든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에 올라가는 겁니다. 당장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을 당장 건설해서 이걸 에너지를 대체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기간이 지금 걸린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게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조심을 하시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빠질 때쯤에는 조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악재성 이슈만 나오면 급락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로 지금 탄소 포집 관련주들도 이 상승세를 지금 못 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탄소 포집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실적이 나오고 그런 관련 산업들을 실제로 정책적으로 펼치면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빠지는 이유는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빠지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결국에는 그쪽으로 한번 다시 조정 구간을 줄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모든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차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이렇게 양분을 해서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시대니까 화석 연료는 버려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대체는 언젠가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신재생 에너지가 오겠다. 하지만 지금은 전 신재생 에너지를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5일에 수소 경제가 출범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관점을 본다면 수소를 잠깐 담아봤다가 그날 이제 이슈 모멘텀으로 한번 빼보자. 눈치 좀 보고. 네, 눈치 좀 보고. 왜냐하면 그때 시장이 또 받쳐줘야 또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받쳐줘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수급들이 올라갈 건데 오늘의 이슈를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초가에서도 항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가온칩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을 했는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유망한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IPO를 굉장히 오랜만에 흥행을 시켰어요.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IPO 해서 다 주식 팔아먹고 굉장히 이 공모 상장에 대한 그런 거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품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굉장히 규제가 많이 가고 있고. 근데 그 시절 이후로 그 IPO 보릿고개 이후로 지금 오랜만에 상장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이제 청약률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오늘 바이든이 방안을 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아마 평택이 될 겁니다. 반도체.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될 겁니다. 근데 마침 오늘
상장하는 종목이 반도체예요. 아,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거기다가 시스템 반도체를 네.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을 솔루션하는 업체인데 네. 그 업체가 오늘 마침 상장을 하고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스토리로 따지면 수급은 무조건 들어온다. 하지만 시장 상황 보고 수급을 보고 잡아봐야겠다 했는데 네. 아마 2,100원 라인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100원 라인에서 분봉상 아래 꼬리를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거기서 바닥을 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예. 것들을 힌트로 삼으시면서 가온칩스가 오늘 굉장히 상승세가 좋겠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된다. 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철강. 철강 쪽도 이제 바이든이 좋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철강, 원전, 반도체 이 세 개였거든요, 포인트는. 네. 그래서 철강이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대장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면서 철강을 웬만한 철강주 따라갔으면 웬만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 급등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조드리는 거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케줄 좀 체크를 하시고 뉴스 좀 체크하시고 오늘 동시효과 상황 좀 체크를 하시면 네. 오늘 시초가에서 3%에서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전략도 또렷하고 눈썹도 또렷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좀 참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방한 기대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꿀팁까지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종목 고르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예. CS 윈드 그리고 3강 MNT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열심히 골라주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최인호 전문가님이 먼저 종목 골라주시죠. 자, CS 윈드랑 상하이 MT랑은 사실은 어제 풍력 발전에 관련된 기대감이 큰데요. 그렇죠. 저는 원래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항상 방송에서도 많이 누차에 많이 뜨고 가는 종목이고 템베거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산 좋은데 지금 사실은 많이 하방에서 지금 쌍바닥 치고 다시 이제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에 대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사실은 저는 의문선이 좀 미지수다. 상강 M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 자체가. 그래요? 예. 왜냐하면 CS 윈드는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대륙별 가지고 있는 풍력 타워 이제 공장들이 다 부지가 다 되고 법인이 다 설립돼 있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있고 다 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네요. 거의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괜찮은 회사라고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사는 상강 좋은 거 MT는 맞고. 조선이 있어요 안에. 그래요? 예, 배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상강 M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 인공 바다에다가 섬을 예. 만들 수 있는 어제 보면 바닥에다가 시추를 꼽아서 예. 기둥을 만들어서 어제 보면 그걸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조선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플랜트라고 하죠, 플랜트. 예,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 조금 배도 만들어요. 일단 수주 납품해서. 왜냐면 배는 블럭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게 뚱딱 만드는 게 아니라 앞부분, 뒷부분, 중간 부분 연결해서 용접해서 만드는 겁니다, 배는. 배는 부분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 상강 MNT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기류가 더 강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강 MNT. 네. 네. 진짜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끝을 보고 싶다. 그러면 CS 윈드입니다. 극단적이군요. 네, 그래서 3강 MNT를 골라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훈 전문가께서는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저도 상강 MNT인데요. 그래요? 저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예. 풍력에 대해서 종목들을 보자면 조정 구간이 꽤 많이 왔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왔는데요. 상강 MNT가 조정 구간이 좀 덜했던 이유는 이 SK 에코플랜트에서 이 상강 MNT를 인수를 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위에서 버텨주었다. 즉 대기업을 바탕으로 한 이 인수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에 이 SK라는 회사가 붙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붙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거기에 또 더하자면 지금 이 상강 MNT 같은 경우에 함대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방산 쪽으로도 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최인호 전문가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재료들이 뭐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함대도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부각을 받는 거는 바이든 방안과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 즉 이제 하부 구조물, 해상 플랜트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게 기술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거기에 있어서 지금 강관도 파이프라인도 계속해서 잘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3강 MBT를 일단 다음 4강으로 좀 올려볼 수 있을 텐데 CS 윈드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사실 요 종목이 네. 얼마 전에 1분기 실적 좀 쇼크 있었죠? 네, 쇼크도 있었고. 바닥 치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예. 지금 사실 CS 윈드는 한번 어제 오늘 뉴스가 왔던 이제 EU에 관련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400조 이상을 갖다 EU 연합이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타워 만드는 회사예요. 네. 타워 만드는데 사실은 그
풍력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터빈이에요. 그다음에 내려와서 돌리는 거?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ESS, 에너지 저장 탱크부터 시작해 되게 많아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총도 작고 성장세가 더 많고 그다음에 굳이 CS 윈드의 타워에 납품을 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CS 베어링을 저 같으면 추천하겠어요. 윈드보다는. 왜냐면 조선도 지금 5개 탑 조선 회사와 네. 기자재 회사들 딱 보면 수익률 구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기자재 회사들이 더 높습니다. 네. 그게 추세예요. 근데 네. 왜냐면 대기업의 구조적인 좀 상황상 좀 이렇게 역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CS 윈드보다는 약간 이렇게 풍력이라면 그에 대한 부분되는 걸 하면 되고 네. 효성이라는 그룹이 또 풍력 발전에 이제 또 들어갈 거예요. 작년부터 말이 많았는데 네. 근데 기술이 없어요. 중국에서 사가지고 온답니다. 아. 그러니까 말대로 타워부터 시작해서 터빈까지 다. 네. 그래서 요 효성은 옛날부터 자체적인 기술은 폴리에탄이는 뭐 이게 원단이라든 이쪽에는 되게 강해요. 섬유 소재. 근데 뭐 대기업으로서 한다면 다 남의 걸 가져와요. BMW 효성, 코롱 효성. 그러니까 남의 걸 가져와서 파는 거를 좀 무역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좀 기업이 좀 그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네. 에너지 신사업이 뜨게 되면 분명히 대장주와 그다음 따라가는 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보시면 되고요. 근데 네.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제 강하게 지금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지금 한동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계속 우리 섹터에서 계속 하반기까지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된 좀 재무가 좀 단단하고 시총은 작더라도 매출액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서 주가 추이를 보시면 네. 투자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CS 윈드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서 모두 3강 MNT를 골라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선택해주셨는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 와, 박빙이었는데요. 네, 정말 치열했네요. 예, CS 윈드가 49%, 3강 MNT가 51% 가져가면서 승자는 3강 MNT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CS 윈드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 김형우 전문가님이 세워주세요. 네, CS 윈드는 일단 목표가는 56,500원, 56,500원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그 56,500원에 변곡점 매물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오늘 바이든이 이제 방한을 하고 일단은 방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재료가 일단은 소멸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소멸이 되되 그 안에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한 번씩 쳐줄 겁니다. 그 논의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쳐줄 텐데 네. 바이든이 이제 방안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점에서 한번 신재생 에너지의 주가가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CS-윈드 56,500원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삼성 MNT가 되겠습니다.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2라운드의 대결은 태양광으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자, OCI 대 한화솔루션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OCI 대 한화솔루션 지금부터 승자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자, 먼저 최일호 전문가님, OCI 대 한화솔루션입니다. 어떤 자, 종목입니까? 태양광에 관련된 거에 본 부분인데요. 예. 지금 네. 하나솔루션에도 지금 OCI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태양광을 말하기 전에는 이 생태계를 알아야 돼요. 어떤 태양광 생태계죠? 생태계. 태양광은 일단 폴리실리콘과 예. 인곳, 웨이퍼, 셀, 그 다음에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 모듈. 그래서 이 종목 5개가 생태계예요. 네. 이게 하나로 합쳐져야만이 태양광에 관련되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폴리실리콘이에요. 작년 대비 키로당 지금 3배가 가격이 폭등했어요. 3배요? 3배고. 너무 그다음에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인데 사라와이라는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저는 그쪽 알죠. 그쪽 살았으니까 동네 아, 아니까. 사셨어요. 말레이시아 살아봤죠. 아, 예. 그래서 그 지역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SKC랑 같이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서로 했던 경쟁도 체결했던 부분인데 OCI가 있는데 지금 계속 OCI는 가면 갈수록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갈수록 계속 생산에 맞춰서 급등할 거예요. 근데 유리한 거죠. 올 초에 뭐가 있었냐면 그 회사 공장에 생산 가동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멈칫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재개되고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지라는 것은 어떻게 뭐 바뀔지도 모르고 하니까요. 처음에는 그 R&D 공장을 원래 처음부터 만들었는데 연구 개발하는 공장, 시스템화 공장을 만들려고 했던 곳이었어요. 예. OCI가. 근데 이제 OCI가 지금 가는 곳이 지금 태양광이다 보니 폴리시콘 제가 생태계 제일 중요한 폴리시클리콘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제일 일단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솔루션은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는 태양광 수요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로적인 부분을 같이 다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그냥 포커스로 태양광이다 하면 OCI, 그다음에 태양광에 관련된 이제 이게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테마가 계속 움직일 때에는 하나솔루션도 같이 조금씩 올라간다. 그래서 좀 굵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하나솔루션 같은 데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또 OCI는 한번 칠 때는 상당한 폭발력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주가가 많이 흘렀거든요. 많이 흘러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저 보시면 고점이 상당히 높은데 완전 거의 지지 없이 그냥 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횡보 구간도 한번 만들어주고 하는데, 아무튼 저 종목은 충분히 매출과 펀더멘탈적으로 상당히 강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 좀 가능성을 보면서 OCI를 선택하겠습니다. OCI를 골라주시면서 설명까지 다 해주셨네요. 자, OCI. 지금 오렌지님께서 OC 아저씨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근해지는 종목인데. OC 아저씨. 자, 김효구 전문가께서는 어떤 선택 내려주실까요? 저도 OCI를 골랐는데요. 예. 네. 일단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OCI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아니, 하나솔루션이 하나 그룹 차원에서 지금 신재생으로 밀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메리트 있는 거 아니에요? 메리트는 이때 지금 주가의 상황을 보자면 이거는 과도한 기대감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주가가 더 내려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그때 이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 김동관 회장이 이제 니콜라에 투자를 하면서 2조 원 정도 벌었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니콜라가 이제 펌핑 회사다. 그냥 보기 좋은 회사다라는 거에 이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하나 솔루션이 지금 하나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업체 중 하나고요. 거기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앞으로 협업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 쪽도 같이 봐야 된다. 우주 항공까지요? 거기와 관련해서도 부품과 이제 소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젠가는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네, 근데 지금 바닥을 다지는 거를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또 들어갈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태양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중에 실적 내는 기업은 OCI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태양광 쪽으로는 저는 OCI 하나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OCI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이 기업의 그런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을 조금 예민하게 보시면서 OCI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차트상에 있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지금 바닥을 다시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방한 기간에 한번 그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도 OCI로 일치를 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OCI가 무난하게 승리를 하게 됐네요. 69% 가져갔습니다. 하나솔루션을 제치고 OCI가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화솔루션에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목표가를 제가 4만 원 정도 잡겠습니다. 4만 원. 네, 4만 원 잡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릴 때도 걔도 큰 종목인데 불구하고 탄탄한데 일단 재료적인 부분이 워낙 강합니다. 일단은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일단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목해 주시고 에너지 사업에 태양광 들어가면 하나솔루션도 같이 한번 함께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하나솔루션 일단은 지금 회장님의 자제분이 또 대표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력 부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 회사가 어떻게 회사의 방향성만 가면 하나의 어찌 보면 분위기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하나솔루션을 제로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오너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는 기업이에요. 오너. 네, 왜냐하면 김동관 아들한테 얼만큼 힘을 갖냐에 따라서 상당한 또
그룹의 이제 방향성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룹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나쁜 기업은 아닌데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사실 무거운 종목이에요. 무겁다기 뭐냐면 내려갈 때 시원하게 천천히 잘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겁군요. 진짜 무겁습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로. 한번 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제가 이 방송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상 무겁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항상 종목 들어갈 때는 기업의 브랜드나 네임적인 부분보다도 좀 방향하는 가치성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사의 내부적인 부분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올라가는 종목 OCI가 되겠습니다. 바로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3라운드의 대결은 원전입니다. 보성 파워텍 대 한전기술 사이즈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원전 한미 정상회담의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네. 오늘 아주 급등하고 있죠. 네. 두 종목 간에 어떤 종목이 승자가 될지 네.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더 수혜를 많이 입게 될까요? 김영원 전문가님. 저는 한전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이요? 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인가요? 저 원전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이 두 종목은요.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 고르기 싫어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제 한신기계 그건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네. 2조 9천억인데 거의 3조죠. 자산이 5천억밖에 안 됩니다. 뭐야? 그러니까 빈 깡통이에요, 깡통. 빈 깡통.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격 발언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기업적인 규모로 봤을 때 왜냐하면 너무 비어 있다는 거죠, 깡통. 많이 물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저렴한 반면에 매출액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그걸 내지를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어머. 이 회사는 원래 전력 회로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진짜 고른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한전만 들어가면 당연히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매출액이 마이너스인 보성 파워텍을 가느냐, 그러니까 시총은 무거운데 가지고 있는 게 좀 전혀 별로 없는 한전기술을 가져가냐. 그래도 그걸 봤을 때는 어떤 게 덜 나쁘냐 대결인가요? 그렇죠. 한전기술도 3조인데 불구하고 보통 500억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리니까 최소한 6년, 8년 돼야지 이 회사가 이제 성공 지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물이 많이 비었으니까 아직 깡통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그렇죠. 표현력을 잘 네네, 드셔야 돼요. 네네. 채우면 돼요. 예. 채우는데 6년 걸린다. 채우면 된다. 예, 채우면 되는데 5, 6년 걸린다 이거죠. 야, 그래서 있군요. 네, 근데 5, 6년 후에는 원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마이너스 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단 흑자가 나는 한전기술로 가는 게 낫고 한전기술. 가더라도 네. 단기적. 단기적으로요? 맞아서 채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기로 가야죠. 네. 지금 이렇게 흐름이 좋을 때, 이 퍼포먼스 좋을 때는 수익률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단기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한전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필을 해주셨는데 예. 보성 파워텍도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게 네. 되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아닐까요? 수혜를 직접적으로 일단은 받는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원전이 다 테마적으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죠. 네, 우선 이제 저도 한전기술이랑 이제 보성파워텍을 고를 때 보성파워텍은 지금 적자 전환된 회사고 한전기술은 매출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으나 몸집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역시 같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차라리 적자 회사보다는 그나마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을 고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전문가님께서 안 고른다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민망했는데 고른 저는 뭐가 됐는지 아무튼 한전기술을 제가 이제 실적으로 아무튼 골랐고요. 좀 실적이 별로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네.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보다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성장성입니다. 네, 연간 컨센서스 리포트 보고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몸집이 지금 크지만 그에 비해서 실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원전 관련해서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뭐 단순 최근의 테마성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테마적으로 그냥 봐야 되는데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고르자면 저는 한전기술을 고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고르자면 한전기술이다 이런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날 올라갈 것 같은 섹터, 그러니까 즉 주도 섹터가 원전이 되는 그런 날에 원전을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저는 이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고 평소에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이제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받지 않은 기술력에 비해서 부각을 받지 않은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 때 한번 대장으로 갈 수 있다. 차례가 오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차라리 그런 종목을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좀 기준점이 되겠네요.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몸집에 비해서 그래도 실적도 적당히 나오면서 지금 예.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한 종목. 그렇게 이제 삼박자가 이루어진 종목을 찾아내야 이런 기술, 이런 장에서도 잘 가지. 한전 기술 같은 게 너무 무거워요. 네. 네, 너무 무거워서 단기적으로만 그냥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전기술이 일단은 4강으로 진출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또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전기술이 62% 가져가면서 8강의 3라운드 대결 승자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좀 불쌍한 보성파워텍.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무 기업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 아니, 전문가님 너무, 네. 네. 보성파워텍도 뭐 충분히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네. 믿어보겠고 네, 맞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보선파워텍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뭐 최근에 대장이었던 우진이라든지 대장주들이 매일매일 이제 바뀌는데 그 대장주들이 갈 때 꼭 따라가는 종목들이 보선파워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그러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이용을 하시길 저는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실제 500원 짧게 바라보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성파워텍은 7,500원까지 짧게 가져가라는 말씀 주셨고요. 한전기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4라운드 대결은 이번에는 수소 쪽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SP열셀과 효성 첨단 소재의 대결인데 한때 정말 무서운 기세를 보였던 두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수소라는 이 아이템 자체가 그다음에 테마성이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를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근데 한 종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효성 첨단 소재. 결론은 효성 첨단 소재. 자, 그런데 예, 저는 예. 어제 저 방송을 하면서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가야 될 네. 수소 배를 하면 네. 그 연료 전지, 직접 연료 전지에 관련된 거는 또 SPO셀이 건축용, 그러니까 큰 건물에 들어가는 에너지 솔루션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소형이 아니라 대형, 산업용이죠. 네. 그러니까 조선으로 관련되면 이제 또 SPO셀인데 일단은 지금 뭐 조선을 떠나서 모든 이 수소의 전반적인 에너지 섹터를 봤을 때는 일단 처음부터 수익이 낼 수 있다는 것은 기대감도 크고 그다음에 그만큼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이 다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선두주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파이오니아가. 그래서 저는 효성 첨단 소재를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저도 이 효성 첨단 소재를 고르려고 했으나 그래요? 네, 사실 효성 예. 첨단 소재를 투자적인 관점에서 고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요? 저는 SP열셀을 골랐습니다. 이유가 뭐죠? SP열셀이요? 그 이유는 투자적인 관점에서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바이든이 방한하고 있는 와중에 25일에 그 수소 협의체가 발의가 돼요. 아까 전에 언급해 주셨던?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발의가 됐는데 그때 이제 18개국에서 서울에서 모여서 수소 경제 포럼을 이제 개최를 합니다. 많이 모이네요. 그래서 그때 한 200명 정도 이제 차 장관급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수소 경제에 대해서 발을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스케줄 매매에 예.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전에 저는 지금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종가나 아니면은 월요일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아주 짧게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한번 짧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귀 쫑긋 하셔야겠는데요? 그러게요.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SP열셀을 골랐는데 또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래량에 대한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SP열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한번 수소에 대한 그 테마가 엄청나게 상승세가 좋았던 그날 대장으로 갔었습니다. 한번 예. 상한가도 거의 찍었던 그런 종목인데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이탈이 없으면서 다시 그 거래량의 종가를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스토리로 따져본다면 저는 예. 시나리오를 이거 한번 다음 더 주에 간다. 터뜨리고 끝내겠구나.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남았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발 남았다. 네, 이런 네, 매매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SP열셀을 골랐습니다. 당연히 예. 효성 첨단 소재를 안 고르는 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워낙 좋은 기업이고 펀더멘탈이 너무 네. 말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 네. 네, 워낙 재료가 많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열셀을 고르겠습니다. 그 전략적으로. 한방을 노려보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효성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이게 수소 관련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소 탱크에 들어가는 이제 첨단 섬유예요. 섬유가 폴리에스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기는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섬유나 코롱. 옛날에 원래 이제 회사의 기업의 모터 자체가 섬유 관련된 게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성을 봤을 때는 소리를 봤을 때는 네. 일단은 지금 효성 첨단 소재는 이쪽으로서는 거의 뭐 대장으로 지금 나갈 지금 태세고요. 아무튼 그 아까 SP열셀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예. 지금 수소한데 계속 아직까지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좀 약간 가는 게 걸음마 단계예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수소 탱크가 필요하면 연료전지에 대한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소는 많이 물에서 뽑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료전지에 그 에너지를 시키면 전지인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제일 강한 상업용, 가정용 상업용 큰 공장이라든지 큰 대형 빌딩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의 기술력을 가지고 가면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산간 오지, 뭐 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뭐 수소 뭐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이 회사는 어찌 보면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한국가스기술공사랑 뭐 직접 수소에 관련돼 있는 개발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한국전력 갖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전력을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문제가 태양광도 그렇지만 사실은 사업성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뭐 태양광을 만들어서 키로당이 한 240원에 한전에 팝니다. 맞아요. 그러면 한전은 얼마에 파는 줄 아세요? 우리한테 140원에 팔아요. 그러면 손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한전은.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태양광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수입성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수익이 안 돼요. 돈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 기업이 얼마큼 가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또 시장이 어떻게 확대될 거냐, 시장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어찌 보면 네.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은 꼭 한번 제가 짚고 들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효성 첨단 소재와 S퓨얼셀의 대결 두 분께서 의견이 조금 나뉘게 됐는데, 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주셨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승리를 했습니다. 65% 가져갔네요. 네, 그러면 S퓨얼셀 골라주신 김형호 전문가님. 네. 세워주세요. 네,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아, 욕을 덜 먹으실 것 같아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또 드렸기 때문에 예. 이거를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 이 거래량은 결국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 경제가 출범하는 그날 아마 이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세력이 끌어올릴 명분이 없다면 이거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네.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분석을 하시고 이 종목에 예. 대해서 들어가시길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오늘이나 아니면 월요일에 들어가실 분들은 비중을 조금 해서 들어가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 한 31,000원 보고 네.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 내줄 때 그냥 나오면 된다. 네, 수소에 대해서 시장이 주도할 때 모멘텀 받을 때 한번 수익 그냥 짧게 보고 나오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퓨얼셀 비중 작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3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효성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강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4강의 첫 번째 라운드 대결은요,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3강 M&T 대 OCI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바람일까요? 아니면 태양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김형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바람으로 가겠습니다. 아, 바람. 3강 M&T. 3강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선글라스 끼고 싶습니다. 아, 태양을 피하고 싶습니까? 네, 태양 아닙니다. 태양을 받고 싶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뭐 명언이 뭐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자, 일단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태양광 OCI 쪽 선택해 주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자, OCI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업적인 전반적으로 지금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관련된 부분이 예. 모든 이 일상생활에 많이 비춰져 있어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뭐로 만들어지면 그에 대한 소재 부품, 그 부품도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또 강한 또 상승,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가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 시점이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니면 장기로 갈 건지는 정책과 국정 과제, 그 다음에 세계적인 뭐 시장 흐름에